원장님, 소위증을 알아보는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 중에 하나가 인공귀로 수술할지 가슴연골로 수술할지 이거에 대한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.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뭐가 더 맞는 수술이라고 생각하세요? 원래 그 소위증 수술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동안 여러 가지 수술 방법이 많이 있어요. 근데 고전적으로 보면은 자기 그 늑연골을 이용해서 하는 수술 방법이 원래 이제 애시당초 처음 시작한 방법이죠. 근데 그 중간에 수술 자체가 너무 이제 배우기도 힘들고 결과도 또 오랫동안 관찰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물론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시도됐어요. 근데 그 중에서 최근에 메드파라는 인공 물질을 이용해서 귀를 만드는 방법이 이제 개발이 됐죠. 이거 뭐 개발된 거는 한 15년, 길어야 한 20년 정도 됐는데 이 방법이 최근에 많이 이제 보호자들을 통해서 관심을 갖게 됐죠. 기존에 있는 방법, 자가 늑연골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은 어느 정도 나이가 찬 다음에 수술해야 되는데 요 인공 물질을 이용하는 방법은 어렸을 때도 가능하거든요. 그리고 또 가슴을 흉곽을 열지 않고 수술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매력이 있어요. 그리고 또 수술한 직후에는 아주 형태가 좋아요. 그래서 이 방법을 하려고 많은 보호자들이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장기적으로 봐서 이 인공물질이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일반적으로 조금만 트라우마만 받아도 뭐 깨진다든가 노출이 된다든가 그래서 많은 환자가 이거를 뽑는 경향이 있어요.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런 논란이 많이 있죠. 말씀해주신 그 인공귀, 그 메드파라는 물질이 어떤 물질이에요? 이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다공성 폴리에틸렌이라고 그래서 딱딱한 물질로 되어 있어요. 그리고 이제 다른 물질에 대해서 몸에 친화적인 요소를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꼭 그렇지는 않아요. 왜냐하면은 그 물질을 이용해서 이제 귀틀을 만들고 일반 피부로 덮어주면은 결국은 별로 얼마 안 가서 피부가 죽어버리는 경향이 많아요. 그러니까 뭐 그 메드파를 했을 때 우선은 환자들이 많이 부러져서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덮어져 있는 축두근말 같은 게 점점 얇아져서 노출이 돼서 결국 염증이 생기고 또 염증은 또 치료가 잘 안 돼요. 그래서 처음에는 부분적으로 제거하다가 그다음에는 결과적으로는 다 끄집어내는 경우가 많죠. 원장님, 혹시 그 인공귀 수술하고 나서 좀 뭐 부작용이 있거나 이런 사진 한번 보일 수 있나요? 그러면은 메드파로 수술한 환자의 사진을 보면서 설명드리려고 그래요. 첫 번째 슬라이드에 보이는 환자는 사실상 초기에는 뭐 비교적 괜찮은 형태의 귀를 만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 이런데 피부가 괴사되는 거예요. 그래서 연골이 노출되죠. 뭐 이런 경우에 이제 결국은 뭐 염증이 생기고 이 염증이 쉽게 치료할 수가 없어요. 자기 늑연골로 한 사람은 뭐 자연 치료도 되고 그 주위에 좀 만져주면은 좋아지는데 이런 경우에는 자연 치료는 뭐 전혀 기대할 수도 없고 또 수술 자체도 재수술해도 그 밑에가 또 염증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뽑아야 돼요. 이 환자 이제 결국 저희 병원에서 뽑아줬죠. 대부분의 환자들이 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 뽑게 되는 경우가 많죠. 원장님, 그러면 이 가슴연골 수술의 장점은 어떤 게 있어요? 장점은 이게 사실은 가슴 연골 자체는 자기 몸의 일부 아니에요. 하지만 이거는 일반 보통 피부로 덮어줄 수 있는 그런 그 방법이고요. 그래서 우리가 피부 이식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게 이제 자기 늑연골이면서 수술한 후에 영구적으로 또 어린애가 수술 받으면은 늙어서 죽을 때까지 그대로 귀 형태를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. 수술 기술에 따라서는 부분적으로 흡수되는 사람도 있긴 있고 또 초기에 형태를 만드는데 실패하는 사람도 있어요. 수술자의 기술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지고 제대로 만들기만 하면은 영구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. 원장님, 그러면 늑연골로 수술한 사례도 보여줄 수 있나요? 이거는 뭐 제가 최근에 많이 이제 발전시키기에 개발한 방법으로 수술한 방법인데요. 첫째 케이스에는 전형적인 소위증 환자입니다. 여기다가 요 피부만을 이용해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귀를 만든 건데요. 왼쪽에 있는 자기 정상귀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. 늑연골로. 뭐 이거는 영구적이에요. 메드파는 달리 만약 혹시 축구공으로 맞아갖고 이게 부부가 조금 상했다고 그래도 자연적으로 그 힐링됩니다. 그래서 뭐 그런 환자 뭐 많이 외래에서 지금 보고 있어요. 그래서 작은 트라우마에도 잘 견디는 이런 상황입니다. 늑연골로 수술했다고 해서 다 이렇게 잘 되는 건 아니에요. 그 특별한 사람이 수술을 해야지 이렇게 된다는 거를
여러분이 알고 아주 좋은 시술자를 찾아가서 수술을 해야지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고 또 애한테도 일생 동안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부모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내가 강조하고 싶어요. 그럼에도 이 가슴 연골 수술로 수술하는 거를 많은 부모님들이 걱정을 하시던데 대부분 어떤 걱정을 가지고 있으신가요? 걱정을 하죠. 왜 그러냐면은 우선 생짜로 자기 그 흉곽을 열어서 거기서 정상적인 형태의 연골을 띄워서 수술하는 것 자체를 걱정하고 또 그 수술하는 과정에서 또 흉터가 남지 않을까 또 가슴 형태가 조금 변하지 않을까 뭐 이런 거를 걱정하죠. 그게 제일 큰 걱정이고 그다음에는 뭐 수술할 때 아프지 않냐고 물어보는 거지만 사실은 뭐 아픈 거는 하루 이틀이면 해결이 돼요. 애들이기 때문에 잘 견디고 또 뭐 심지어는 수술하고 나서 한 이틀 있다는 걷기 시작하니까요.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죠. 이제 자가의 늑연골은 단점이 뭐냐면은 어렸을 때 수술할 수 없다는 거. 그래서 12살까지 이제 기다리고 이렇게 수술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또 단점이 있죠. 그리고 또 다른 하나 단점은 늑연골 자체로 귀의 형태를 이제 수술방에서 시술자가 아주 디테일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제 이런 능력은 능력이 있는 시술자 아니면은 또 할 수가 없어요. 그리고 또 능력이 있는 시술자에 의해서 수술 안 하면은 수술한 직후에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, 나름대로. 그리고 또 부분적으로 흡수된다든가 그러는데 뭐 최근에 제가 개발한 이제 방법으로 하면은 뭐 거의 대부분이 만족합니다. 그래서 거의 92%에서 만족한다고 답을 했고 또 90%에서 만든기를 자랑스럽게 노출하고 다닌다고 하니까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방법으로 뭐 틀림없이 환자들이 모든 환자가 만족한다. 그래서 환자 보호자 입장에서는 좀 조바심을 갖지 마시고 12살까지 기다렸다가 수술하는 것을 강력하게 권장하고 있습니다.